요거는 좀 이것도 별표를 좀 잘 쳐 두시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도 우리 OECD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내국세 문제가 하나가 출제됐었는데, 내국세 문제가 나왔을 때 굉장히 내기 좋은 게 이 이전가격 사후보상 조정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전가격 사후보상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개념적으로 한번 이해만 해보시면, 구매자랑 판매자 간에 어떤 이 정도 가격에 판매를 하고 구매를 하는 것이 적정하다. 여기서 말하는 이전 가격은 다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를 얘기하는 거죠.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를 하는데, 한국에서만 너무 마진이 많은 것도 이상하고 수출국에서 마진이 높은 것도 이상하니까 이 적정한 수준으로 마진을 맞추자라고 했었는데, 한국에서 장사를 쫙 다 해봤더니 한국에서 마진이 굉장히 생각보다 더 많이 남아가지고 한국에서 마진이 남아가지고 정상 범위를 벗어난 마진이 발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마진을 정상 마진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을 해외로 송금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송금하는 금액, 반대로 이윤이 너무 낮아가지고 해외로부터 대금을 영수하는 경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전가격 사후보상 조정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전가격 사후보상 조정을 한 것이 관세평가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떤 실무적인 논란거리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제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이전가격 사후보상 조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어떤 교재나 아니면 판례 같은 걸 열심히 읽어가지고 공부를 하실수록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전가격 사후보상 조정과 관련된 일관된 판례가 없거든요. 제가 일관된 판례가 있는 것들을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사후보상 조정과 관련해서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일관된 판례가 존재하지 않아요. 어떨 때는 실제지급 금액으로 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사후 귀속이익으로 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떨 때는 뭐 가격조정 약관으로 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판단들이 있어서 아직 어떤 일관된 판단이 아직 안 서고 있는데, 마침 올 초에 관세청에서 이 이전 가격 사후보상 조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비공개 지침이어가지고 아마 수험생들이 직접 찾기는 좀 어려우실 텐데,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좀 발췌해서 정리한 부분이 이 답안이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고민하실 필요 없이 이전 가격 사후보상 조정 문제가 나오면 제가 이 모범 답안에 드렸던 내용 위주로 작성을 하시면 맞는 답안이 됩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이전 가격 사후보상 조정에 대해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릴 때, 뭐 옛날에는 뭐 사후기소기로 보기도 했고, 또 그 전에는 또 뭐 PAPP로 보기도 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판례들이 이제 혼재가 되어져 있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뭐 실질적 금액으로 봐라, 어떤 경우에는 뭐 사후기소기로 봐라,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2번 항목 보시면 되는데, 이전 가격 사후보상 조정에 대한 처리 방안을 관세청에서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제일 첫 번째, 자, 이전 가격 사후보상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는 이제 무조건 과세 막 이랬었는데, 어떤 납세자에게 이전 가격 사후보상 조정 금액이 수입물품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영업이익 조정 목적의 송금액인지를 이제 입증하라는 요청을 할 수가 있게 됐고, 입증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뭐 그때는 사실은 뭐 다른 판단이 필요 없는 거죠. 애초에 가격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방법 이하로 결정하겠다. 그래서 이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을 때는 이 방법 이하로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옵션이 된 거죠. 중요한 옵션이 된 거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거 봤더니 거래가격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또 당연히 이 방법 이하로 결정을 한다는 결론을 이제 도출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사후보상 조정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1번과 2번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납세자가 어떤 입증 책임이 있고 그 입증 책임을 못했을 때는 이 방법 이하로 결정한다. 그리고 거래가격 배제 사유했을 때 너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이 방법 이하로 결정한다. 대표적인 거, 사후기소 이익을 금액으로 확정할 수 없을 때 마찬가지로 이제 일방법 배제 요소이기 때문에 이 방법 이하로 결정을 한다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판례에서 이제 또 많이 취급되는 것이 이제 실제 지급 금액으로 이제 볼 수 있는지 여부인데, 이번에 관세청에서 이제 정리한 걸 보면 이 사후보상 조정액이 요게 이제 뭐냐면 우리 가격조정약관 PRC라고 하는
PRC라고 하는 이 가격 조정 요건의 요건인데, 가격 조정 약관의 요건인데, 만약에 이 사후 보상 조정, 이전 가격 사후 보상 조정 금액이라고 하는 것이 PRC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요건을 실제로 이제 갖췄다라고 했을 때는 실제 지급 금액으로 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또 이제 이 사후 보상 조정 금액을 관련성이나 계량화 가능성을 검토를 해서 이제 계량화도 가능하고 수익물 풍화의 관련성도 충분히 입증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사후 기소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관련성, 거래 조건성 다 필요 없고 관련성만 충족하면 되는 거고, 계량화, 뭐 수치화할 수 있는 거, 객관적으로 수량할 수 있다라고 하면 가산 요소를 하기 때문에 이 사후 기소 이익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죠. 관련성과 계량화 가능성을 검토를 해서 과세가격에 가산 조정을 한다라고 이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5번은 사후 보상 조정 금액이 실제로 수익물품과 아무 상관없는 또 손익 조정의 목적으로 이제 결정된 것이다라고 했을 때는 비과세 처리한다라고까지 결론을 내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요 5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시면 좋고, 근데 이제 여기서 그냥 혼자 공부하시다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뭐가 있냐면, 지금 이제 사실 아까 있었던 3번, 그러니까 실제 지급 금액으로 볼 것이냐 사후 기소 이익으로 볼 것이냐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실제 지급 금액에 해당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가산뿐만 아니라 공제, 제가 아까 사후 보상 조정 금액은 내가 받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만약에 사후 보상 조정 금액이 이 PRC 요건을 충족해서 PAPP로 볼 수 있다면, 이 가산과 플러스 조정과 마이너스 조정을 동시에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대신에 사후 기소 이익이라면 눈치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가산 조정밖에 안 된다. 가산 요소니까 당연히 우리 가산밖에 안 되잖아요. 마이너스 가산이라는 표현은 없으니까 이렇게 이 똑같은 사후 보상 조정을 하는 경우에도 이 사후 보상 조정의 성격을 PAPP라고 봤을 때는 가산 조정 그다음에 공제 마이너스 조정 둘 다가 가능하지만, 가산 사후 기소 이익으로 판단이 됐을 때는 플러스 조정밖에 불가하겠구나라고 이제 하는 판단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과세관청에서 최근에서 나오는 판례들은 사실 이제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보는 판례들도 있었는데,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어서 사후 보상 조정에 대해서는 사후 기소 이익으로 보는 판례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최근에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관련성과 아까 또 수량화 이 가능성을 따라서 또 이제 비과세 여부, 비과세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논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3번, 4번, 5번, 그러니까 1번, 2번은 당연한 얘기긴 하죠. 자료 제출 안 하고 그다음에 뭔가 일반고 배제 사유했을 때는 이런 논리의 실익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1번, 2번은 일반고 배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본다라고 했으면,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3번, 4번, 5번에서 PAPP로 볼 수 있는지, 사후 기소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그다음에 수입물품과 아무 관련 없는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같이 보는 거. 사실은 이게 우리 판례에서의 시간적 흐름이라고 보셔도 맞습니다. 옛날에는 PAPP라고 봤다가 사후 기소 이익으로 최근에 봤던 판례들이 많이 증가하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비과세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최근 과세관청과 사법기관의 판단이기 때문에 이 흐름대로 사후 기소 이익을 좀 사후 보상 조정을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문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